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매달 일정액을 기부하는 충북 1호 착한 거리가 영동군 황감면에 있는데요. 이번엔 이 착한 가게들이 무료 음식 배달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점심시간에 맞춰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흑염소탕을 이웃 어르신께 배달합니다. 흑염소탕하고 짜장 소스 나왔어요. 감칠맛 나는 진한 짜장 소스를 전해받은 어르신은 점심 한 끼가 여간 고마운 게 아닙니다. 큰 도움이 되죠. 혼자 사니까 반찬도 괜찮고 이렇게 이게 배달 주시면 먹으면 아무래도 힘이 돋죠. 영동군 황감면 착한 가게 사장님들이 또 다른 나눔을 시작했습니다. 조선가정과 독거노인 등 이웃 22가구에게 매달 2차례 맛난 음식과 반찬, 도시락을 내놓고 있습니다. 면사무소 직원들과 황감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원들은 배달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노인네들이 나오시지도 못하고 어르신들, 어려운 분들 나는 항시 먹고 있지만 못 잡수니까 나눠 잡수면 좋지 않겠나 해갖고 이렇게 하게 됐어요. 황감면에는 충북 1호 착한 거리가 있습니다. 지난해 말 착한 가게 42곳으로 출발한 착한 거리는 이젠 50곳으로 늘었습니다. 4,400여 명이 사는 작은 시골 마을인데도 영동 전체 95개 착한 가게의 절반이 이곳 황감면에 몰려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하는 마음들은 이렇게 다녀보니까 다들 갖고 계셨습니다. 앞에서 나서서 추진을 하는 사람이 좀 열심히만 하면은. 영동 황간에 사는 착한 사람들이 이번엔 무료 점심 배달로 또 다른 나눔을 시작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는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무상교육을 시행한다는 정부 방침에 발맞추기 위한 조치로 개정안은 수업료 면제와 이를 순차적으로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다음 달 9일 열리는 제374회 임시회의에 제출됩니다. 안전성 문제가 불거진 오송 연결선 설치가 결국 장기 과제로 넘어갔습니다. 충청북도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의 명분으로 목포에서 강릉까지 2시간 단축을 내세웠지만 오송 연결선이 탈선 위험 등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도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선 철도가 고속화되더라도 새로운 공법이 나오기 전에는 목포에서 강릉까지 3시간 30분 주파가 어렵게 됐습니다. 연속기획, 무예 올림픽을 꿈꾸다 두 번째 순서입니다. 국제경기연맹인 가이스프가 두 번째에 불과한 무예 마스터십을 공식 후원한 것은 지속가능한 세계 유일의 종합 무예 대회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지속가능한 대회를 위한 남은 과제를 짚어봅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국제경기연맹인 가이스프는 내년에 무예 마스터십을 정식 회원인 어소시에이트 멤버로 승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니버시아드나 패럴림픽과 동급 대회로 인정받는 겁니다. 충청북도는 여세를 몰아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인증단체 가입을 추진할 기세입니다. 충북 출신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IOC 윤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도 호재입니다. IOC 인증을 계기로 세계 무예 마스터십은 세계 무예 올림픽으로서 입지를 확고하게 다지게 되고 WMC는 IOC에서 국제무예기구로서 위상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 우시 등이 경쟁을 벌이는 3회 대회 개최지 선정은 국제적 관심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스포츠 단체들하고 어떻게 원만히 협의해서 이 대회를 지속적으로 좀 끌고 갈 수 있을 건가 하는 그 외교 역량도 좀 필요하지 않나. 무예 연구와 지원을 담당할 상시기구도 필수 요소입니다. 미국은 올림픽 이후 LA 발사재단을 만들어 테니스계의 우상 세리나 비너스 자매 선수 등 수많은 스타 플레이어를 배출했기 때문입니다.
as program participants when they were young children, and now they've gone on to be sport icons. 스포츠 이벤트를 넘어 올림픽이란 목표를 향한 무예 마스터십호의 항해는 시작됐습니다. CJB 뉴스 장원석입니다. 충주의 한 초등학교 학생과 조리원 50여 명이 노로바이러스에 집단 감염됐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주로 겨울철에 활발하게 활동하지만 일반 식중독균과 마찬가지로 여름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일 충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집단 식중독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보건당국은 구토와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을 보인 학생 57명과 조리 종사자들에 대한 인체 검사를 벌였고 24명의 학생과 조리 종사자 1명에게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에도 옮길 수 있고 그 물건이나 이런 걸 만졌을 때 균이 남아 있으니까 그게 이제 전파가 확대가 되는 거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주로 오염된 물이나 음식 등을 통해 전염되는데 소량의 바이러스만으로도 쉽게 감염될 정도로 전염성이 매우 높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온도가 낮을수록 더 활발해지기 때문에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지만 여름철 발생 건수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노로바이러스 역시 일반 식중독균과 마찬가지로 여름철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일부 젓갈 및 게장에서 대장균과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이런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생선, 조개, 굴 같은 수산물이나 식품을 익히지 않고 먹는 경우 또한 손 씻기 등 기본적인 위생 수칙만 지켜도 감염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북한까지 전파된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에 방역당국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야생 멧돼지와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양돈 농가에 멧돼지 기피제를 지원하고 국비 예산이 배부되는 즉시 울타리 시설과 포획틀 설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검사 결과 잔반을 사료로 쓰는 도내 11농가는 모두 음성으로 나왔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하는 45곳은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짬뽕집 전성시대입니다. 거리 곳곳에 정말 많이 늘었는데요. 무엇이 이렇게 붐을 만들었을까요? 조상호 기자가 그 원인을 알아봤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청주 짬뽕을 입력하자 가게들이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목 좋은 상가마다 도로 안 뒷골목까지도 짬뽕집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짬뽕집은 메뉴를 최대한 단순화해 홀 위주로 영업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온갖 메뉴를 다 취급하며 배달 위주로 영업했던 과거 방식과 차별화한 것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인건비 부담입니다. 인건비도 많이 올랐고 또 직원들 관리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지적으로 배달 전문점 한번 운영해보신 분들은 절대 다시 배달 전문점을 안 하시려는 게 많거든요. 여기에 맛집 신드롬은 짬뽕집 개업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맛만 좋으면 금세 소문이 번져 사방팔방에서 손님이 몰려들다 보니 짬뽕집은 하나의 창업 아이템이 됐습니다. 요즘은 이제 SNS나 이런 게 워낙 활성화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손님들이 직접 와서 드셔보시고 이제 촬영하시고 이렇게 올려주시기도 하는 부분이라서 짬뽕집이 붐을 이루는 건 그만큼 수요가 뒷받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점심 한 끼라도 특별한 메뉴를 찾는 보통 사람들의 소박한 욕구가 짬뽕 특유의 매운맛을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점심 때 뭐 먹을지 고민하다가 좀 특별한 거 먹고 싶을 때 한 번씩 이렇게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거리의 수많은 짬뽕집은 아무 이유 없이 생겨난 게 아니라 우리 시대 삶의 모습을 반영한 결과물로 보입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공영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공모에 나서면서 청주 농수산물 도매시장 옥산 이전의 가능성이 살아났습니다. 이번 공모로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불가능해졌던 도매시장 이전 국비 지원이 다시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국비 지원율은 기존 30%에서 20%로 낮아져 공모에 선정되더라도 지방비 부담이 만만치 않게 됐습니다.
충북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는 내일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강화된 기준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는 0.05에서 0.03%, 면허 취소는 0.1에서 0.08%로 낮아져 적발 인원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 훈방 대신 면허 정지 처분자가 올해 2월부터 5월 사이에 1,225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괴산군청 사무관 김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16년 사리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 입찰 당시 모 업체에 경쟁사 자료를 넘겨주도록 부하 직원에게 지시하고 해당 업체 영업사원으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입니다. 다음은 오늘 도내에서 열리는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충주에서는 문화재 그리기 대회가 오후 1시 30분 충주박물관에서 열립니다. 제천에서는 단오맞이 민화 정기전 개전식이 오후 3시 시민회관에서 있습니다. 진천에서는 창작 인형극 푸른 용을 찾아서 공연이 오후 1시 화랑관에서 열립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충북지방 오늘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까지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고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도내에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20mm 안팎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청주 31도, 충주 30도 등 28도에서 31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모레까지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돌며 덥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